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부분에 보면 항상 날씨가 짓궂죠. 오늘도 축축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조금 상승다운 상승을 해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11월 달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월 6일 날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실시됐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는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 우리 증시 격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죠. 불법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소시를 입히고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까지 금지한다.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의 해결책을 철저히 준비하라. 그죠? 우리가 이제 금감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그 정책의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국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 정책의 초입, 입안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고 그 입안을 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정책의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문 뉴스에서 경제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그죠? 과거 3번의 공매도 금지가 있었을 때 그죠? 그때 뭐 주식시장 흐름 부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런데 경제 기사에서는 그 당시 외국인들이 몇십조 매도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부풀리고 거기에 공매도가 효과는 일일 천하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한 달 동안 37% 급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해도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려갔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2011년은 그 평이했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전면 금지를 했을 땐 그 당시에 그죠? 고객개탁 자산이 20조에다가 20조였었는데, 그죠? 50조, 60조로 늘어나면서 포모 현상에 의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던 타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었던 겁니다.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나스닥 시장을 비롯해서 니케이, 글로벌 주요 증시가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장인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아직 반도 못 올라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의 수급적 요건을 강화시키는 이런 요인은 시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공매도 세력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저는 정부에서 이 주식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보유주식 10억 들고 있다고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돼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죠? 그건 기본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헤게모니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게, 그죠?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부분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사는 그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틀임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쌓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인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1,400만 개인 계좌 중에 그죠? 실질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계좌는 0.05%, 한 7천여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혜택 주려고 완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네들이 연말에 매도하는 바람에 소액 투자가들이 더 힘든 시장의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
그죠? 결국은 이런 흐름으로 나간다면 공매도 세력도 항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개인 투자가는 믿을 부분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경제 기사도, 애널리스트도, 그리고 저와 같이 경제 증권 방송인들도 함부로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파두가 8월 7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죠? 1사분기 177억 매출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43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5,900만 원 매출에 영업 손실이 153억. 그죠? 3분기, 아이고, 머리 아파. 그죠? 3억 매출에 148억 영업 손실. 그런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뭐 9천억 정도의 부분인데. 자,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부실한 기업들을 상장하는 주관사가 매출이 이렇게 형편없이 나오는 것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그죠? 적어도 개인 투자가들을 등쳐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있죠. 언론의 아닌 말고식 보도의 극치. 제가 이 부분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주 타이틀도 섹시하게 단독 배터리 수요 유축에 SK온 서산공장 진설 한시 중단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11월 9일 3시 15분에 나온 아주 뉴스입니다. 그죠? 한국경제에서 나온 뉴스, 그리고 그 여파 주변에서 받아쓰기 하는 기사들이 쫙 퍼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날 5%에서 7%씩 다 박살이 났죠? 왜? 시장도 안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외국계 기업들이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내 이 SK온 최대 공장이 또 공사 중지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공사 현장 사정에 밝은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SK온이 배터리 수요 감소를 이유로 돌연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에서 나온 이야기 뉴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틀 후에 어떻게 나왔어요? SK온은 그죠? 공사를 일시 중단한 부분이 비용 집행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결국 6일부터 중단됐는데 11일 날 재개했다. 잘못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신속하게 보도하려고 잘못 보도할 수 있지만 이런 정정 사항이 나왔으면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론의 공정성이고 언론의 정의 아닙니까?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무디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신용등급점검 전망을 하향 조정했죠. 그런데 별거 아니었어요. 전망치를 하향한 거지 하향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증가. 그죠? 그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떠서 아침 8시 부분에 있어서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미 재무장, 어제가 아니라 11월 14일 날 무디스 신용전망 하향에 대한 반박을 한 부분. 앨런 재무장관 이야기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여기를 쓴 게 아니고 사실 이 중국 부총리와 9일에서 10일 회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그런 과정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금융 지원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타국의 유혹을 초래할 수 있음을 거론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 미국 과 중국 정상회담이 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바이든이 나름대로 시진핑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업, 국가 기관 산업과 연관된 부분, 향후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부분, 국가 안보와 연관된 부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사실 9월 달에 소폭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죠? 헤드라인 CPI가 3.3%로 예상을 했는데 3.2%, 그리고 근원물가 4.0%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알만했던 내용이긴 해요.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9월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 유가가 내려왔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잠깐 반등했다가 WTI 기준 95불에서 막히면서 지금 75불대 부분으로 내려와 있으니 9월뿐만이 아니라 10월뿐만이 아니라 11월 소비자 이번 달에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12월 10일, 13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100%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에 대한 노이즈 부분은 줄어든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10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시장의 연관성이 높은 부분이 유가인데 내려왔고, 그죠? 금리, 미국채 금리 5%대 부분에 거기가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지금 4.46%까지 내려왔죠. 달러 인덱스 107 부분에 저항받고 지금 103까지 내려왔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62원 10월 4일 고점에서 지금 오늘 1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올라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죠? 자, 하마스가 인질협상하겠다, 휴전하겠다, 항복할 겁니다. 하마스가 아펙 정상회의, 그죠? 나름대로 AI나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는 협의가 될 거지만 나머지 군사적인 부분이나 대만 문제 이런 거 쉽게 해결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된 노이즈는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나스닥 일봉 모습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정고점 근처를 이제 3, 4%만 오르면 고점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죠? 자,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도 급등한 이후 약 5개월 동안 수렴하다가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 돌아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죠? 우리나라 증시 공매도 전면 금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그죠? 외국계가 참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불법은 막겠다고, 그죠? 무차익 공매도를 막겠다고. 공매도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전산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내려올 때는 유가, 환율 이 부분으로 같이 내려오고 그죠? 오늘도 뭡니까? 갭상승하고 십자봉이죠. 그죠? 남들은 정고점 근처에 가 있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2,500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810 이하에서 끝났죠. 그죠? 이건 점심시간 차트 모습입니다. 그죠? 너무 형편없죠. 그죠? 물론 중국 시장, 그죠? 중국 시장에 연관된 부분도 우리 산업 부분이 걸쳐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또 니케이, 일본이나 대만하고 똑같게 움직이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이상한 흐름들이 전개된다는 거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했었던, 그죠? 조선이나 태양광 풍력 그리고 로봇 이런 쪽 부분은 반등을 세게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이 엑스판으로 나와도, 그죠?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ISC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 그런 가운데에서 HBM과 연관된 종목은 나 실적 안 좋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수급의 키를 갖고 있는 쪽이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차가 4%대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도 만들었는데 2차 전지 쪽 라인은 아침 갭상승 이후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되면서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PBR 0.8배, 그죠? 그건 2020년도 코로나를 제외하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를 제외하고 그렇게 나빴던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우리 주요 PBR 1배 이하인 종목, 포스코 홀딩스, 그죠? 기아, 대한항공, LG전자 다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장이 지금 주가 순잔산 비율은 0.88배. 오늘 올랐으니까 뭐 한 0.91도 아직 안 될 거예요. 그죠? S&P는 400, 애플은 45배. 물론 이네들은 그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회사가, 기업이 그죠? 자사주를 매수하는 부분도 크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수하고 소각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울까요? 오너 중심의 경영에 그리고 오너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승계를 해야 되는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층의 이런 주주환원 정책이 미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문어발식 자회사 상장하는 거 이거 절대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그죠? 우리 시장에 이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판매 10월 부분의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물론 자, 2021년도에는 2020년에 비해 109%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56.9%. 그리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는 36.4%.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이 매년 100%, 200%씩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흐름은 조금 이따가 인베이터 이론과 캐즘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간은 없고 지난 2주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전기차, 배터리 이 사업에 분명 속도 조절, 안 좋은 이야기가 있다. 이거 미발벌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LG엔솔과 포드, 그리고 코치, 튀르키예의 요 합작 부분, 그죠? 합조인트 벤처를 처리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거 악재 아닙니다. 그죠? LG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지금 8개를 지고 있어요. 돈 몇 조씩 퍼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죠? 포드 상용차에 공급하는 LG엔솔 직접 공급으로 바꿨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죠? 이 내용 자체는 대부분 2026년 부분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받은 수주 물량은 1000조가 넘습니다. 그죠? LG엔솔이 500조가 넘고, 그리고 양극재 부분도 이 바인딩 계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속도 조절에 의한 이연이 일정 정도 될 수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파업 뜯어보니까 뭐예요? 이 스텔란티스나 포드나 GM 다 전기차 생산 이 부분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LFP가 대세를 장악할 것처럼 그런데 르노가 그죠? LFP 배터리를 포기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라인업 이 프랑스 완성업체 르노가 그죠? 저가형 전기차 부분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죠? 다른 여타 기계장치들, 그러니까 러닝 기어라든지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이 더 비싼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매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NCM 배터리를 장착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잘 뉴스가 받아쓰기 안 해요. 나쁜 얘기, 어떤 이야기 부분을 많이 하느냐. 그죠? 이거 있죠? 제가 조금 지나갔네요. 그죠? 하나가 빠진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예요? 뉴스에서. 미국 LG엔솔 공장에서 150명 감원했다. SK 공장에서 구조조정할 거다. 아니, 아마존이 10,000명씩 자르는 부분, 미국은 고용의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죠. 해고도 하고, 그죠? 임금 인상을 하니까, 그죠? 그만큼의 일부, 인원 감축하는 부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확대해서 무슨 전기차 배터리 절대 안 팔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HSBC가 13일 날 이 전기차 보급 늘어서 LG엔솔과 삼성 SDI가 수혜를 받는다. 그죠? 지금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 지나친 것으로 판단한다. 저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HSBC가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어제 테슬라가 5% 오르고 오늘 6% 오른 건 이 내용보다, 그죠? 테슬라를 미국의 연기금이 20%의 지분을 더 추가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올랐으니까 오늘은 2차 전지가 음봉을 맞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핵심, 혁신, 확산이론, 인베이터, 그리고 캐즘 이론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제품이나 신사업에 대한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혁신 처음 어떤 산업에 있어서 신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 혁신적 구입층, 그죠? 그래서 신제품 출시 이후 2.5% 소비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기술 애호가 그리고 나서 이 얼리 어댑터, 그죠? 초기 구입층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캐즘이 발생을 합니다. 장벽. 이 장벽을 넘어서야 진짜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후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벽을 넘은 부분이 누구의 테슬라나 BYD 쪽이고 우리 현대 기아나 미국 GM 포드 이런 쪽 라인 이쪽을 돌파를 못한 겁니다. 왜?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지 못하니까. 내연기관차 수익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전기차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영국 1분 남았네요. 2030년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EU와 동일하게 2035년으로 연기했다만 부각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4년부터 신차에 있어서 전기차 비율을 높여가는 22%, 28%, 34% 이렇게 높여가는 부분 그 속에서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대당 15,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 무공해 차량 이 부분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내고 엄청난 벌금 폭탄, 그게 CO2, 기후변화 이와 연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여기서 다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속도 조절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을 함께 갖고 가야 된다. 자, 자세한 내용은 암만 빨리 해도 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방송 직후 6시 10분부터 그죠? 요 MTN 밴드 홈페이지를 보시면 김기수 사진이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까가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속에서 지금은 낙폭과대 순환주들의 밸류 거기에서 새로운 흐름 부분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